네, 이번 시간은 병실에서 입원 중인 환자분께서 급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우선 호흡곤란하면 저산소혈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공급하면 끝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호흡곤란이 무조건 이런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자, 왜냐면 병실에 있던 분들께서 한 번씩 불안감에 휩싸여서 과호흡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과호흡이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는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CO2가 부족한 상황인데 산소 공급을 해서 교정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일단은 이 호흡곤란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따라서 의료진께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처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에는요, 자, SpO2 있죠. 산소 포화도, 그리고 맥박수, 혈압, BP, 자, 그 다음에 그 호흡수, 그 다음에 체온 있죠. 얘네들은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신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의사분께서 전반적인 검진을 또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포괄적인 검진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진 같은 걸 좀 잘 해봐야 되겠죠. 폐 같은 거를 잘 봐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천식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뭐 천식의 급성 악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셔서 청진을 통해서 뭐 휘징 같은 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이 휘징이라든지 수포음 같은 게 들린다. 자, 무조건 천식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심장에서 이제 유래돼서 폐부종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아예 기본적으로 급성 세기관지염 있죠.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또 우리가 원인을 좀 추정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쵸? 폐 쪽을 이렇게 산소 부하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쵸? 호흡수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 사인도, 그쵸? 뭔가 이제 BP라든지 맥박수,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염 때문에, 그쵸? 열 때문에 호흡 곤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 질환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그쵸?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충분히, 그쵸?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산소 포화도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런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었대요. 그런데 웬 호흡곤란? 자, 그래서 우리가 BP라든지, 그쵸? 아니면 이 맥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맥박이라든지 호흡수가 상승을 했대요.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자, 심장이나 폐가 어느 정도 이제 무리하는 상황인데 꾸역꾸역 SpO2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우리 조직의 산소 요구량을 어떻게든 그죠? 이 무리하고 있지만 맞춰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기 사인을 잘 발견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풀모너리 엠볼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일단은 당연히 이것도 SpO2가 기본적으로는 그죠? 떨어지는 질환이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일단은 심장이라든지 폐가 굉장히 무리를 하면서 일단 하트레이트라든지 그쵸? 호흡수가 증가된 상태에서 자, 잘 발견한 거죠. SpO2는 아직 정상인데요. 자, 이런 경우 만약에 환자분이 오랫동안 베드레스트를 하고 계시다. 심상 안정을 오래 하고 계시면서 아니면 캔서의 병력이 있거나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PE를 당연히 좀 그쵸? 풀모너리 엠벌리즘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아까 원인을 감별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당연히 검사가 필요하다면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심전도를 찍어보면 되게 여러 가지 소견이 나타날 수 있지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흔하다.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 간단하니까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흉부 X선에서는 어떤 이상 소견이 없다. 이런 것들을 그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야 된다. 그쵸? SpO2가 정상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SpO2가 정상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경우는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바로 산소 공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리스크보다는 이득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SpO2가 어느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동맥혈 체열 검사 있죠. 이 ABGA를 먼저 시행해 본 다음에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pH를 측정을 하고요. CO2 같은 거, 그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산소 공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아까 심장, 폐 뿐만이 아니라 감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ABGA를, 그쵸? 이런 호흡곤란, 자, 이 상황에서 폐혈증을 또 여러분이 반드시 감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폐혈증에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조직에 산소가 잘 못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메타볼릭 엑지도시스, 대사성 환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대사성 산증에서는 우리가 호흡 부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몸 안에 이제 CO2를 어떻게든 배출하고 싶으니까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과호흡이 생기게 되고 호흡곤란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그냥 단순히 심폐 쪽에서만 보게 되면 폐혈증 생각을 못 하겠죠. 이렇게 감염에 의한, 그쵸? 폐혈증 때문에 호흡곤란이 유발됐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BT를 봐야 되는 이유죠. 이게 바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SpO2를 잡았다고 할게요.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게요, 나중에는 호흡 부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판단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SpO2가 정상이더라도요, 뭔가 이제 자꾸 장시간 동안, 그쵸, 장기간 동안 빈호흡 있죠. 이게 자꾸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또 부호흡근 있죠. 일반적인 호흡근이 아닌, 그쵸,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쵸, 온갖 근육을 다 이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결국 호흡근이 지쳐서 마비가 되면 결국 하이포 벤틸레이션에 의해서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중환자실로 보내는 게 맞고요. 자, 추가적으로 뭐 또 설명을 드린다면 그 pH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그리고 아까처럼 sepsis 같은 경우 있죠. 뭐 아니면, 그쵸,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의식 저하가 동반된 이런, 그쵸, pH가 낮으면서 또 뭐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중환자실로 가서 우리가 벤틸레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그쵸,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보내야 되고요. 자, 또 이제 약간 환자분 같은, 그쵸, 좀 약간 개별화된 접근인데요. 우리가 기관 절개관 있죠. T 캐뉼라 같은 거 있으신 분. 자, 이게 있는 경우에 또 이제 우리가 약간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T 캐뉼라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석션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엠브 백잉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또 이거를 이제, 그쵸,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은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일단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